순천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랑스러운 순천 시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왔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과 웃고 울고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은 모두가 다 상식으로 되어 있는 무상급식을 시민 도민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 있는 농민수당을 농민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벽 5시부터 거의 매일이다시피 순천역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사를 드리면서 수소로 가는 열차가 없는 이런 불편함을 알고 수소로 고속열차가 다니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언론사업, 국회 등 포함해서 여러 노력을 거친 결과 이제는 KTX 확대 운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다 해고가 됐었습니다. 그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 현장으로 원직 복직되도록 노력했고 또 현장에 민주노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얼마 전에는 약 150여 명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종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도 2년마다 집단 해고가 되었던 남유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지금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면에서는 국가정원옆에 들어서려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고생 100원 버스에 이어서 대학생 청년 100원 버스도 실현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택시의 대중교통 법규화를 통해서 택시와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제대로 자리 잡고 대중교통이 보다 시민들 곁으로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에서 이성수에 대한 환대와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탄핵시키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 독재를 탄핵시키는 선봉장이 필요합니다. 제 이성수가 순천 시민을 대표하는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이 되어서 반드시 순천 시민의 염원 또 국민의 염원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본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탄핵시키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보당은 민주당과 시민사회연대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서 야권이 총단결해서 200석 이상을 확보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1:1 구도를 만들었고 미래연합정당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진보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독재를 가장 앞장서서 제대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제가 순천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진보당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진보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와 함께 나란히 어깨 걸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는 야권의 총단결을 실현하는 선봉장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순천의 국회의원이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순천의 국회의원이 되고 진보당의 당대표가 되어 야권을 총단결시키는 선봉장이 된다면 자랑스러운 순천의 시민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커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의 고장인 순천에서 시민의 요구, 국민의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이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 호남의 인물로 제대로 키워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가 당선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건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께서 내 마음속 같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좋다거나 돈이 많아서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삶이 같아야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고 생각이 같아야 표현도 같아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수가 건 현수막에 대해서 순천 시민들께서 내 마음같이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수의 삶과 우리 순천 시민의 삶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려면 순천 시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성수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성수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처럼 순천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이제 순천 시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할 사람, 진짜 일꾼,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탄핵시키는 데 있어서 용기와 배짱, 그리고 박근혜 독재를 탄핵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성수가 당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성수가 순천에서 꼭 당선돼야 될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이 뭔지 또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 제1호인 국가정원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해설과 설명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잡하고 중요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과 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는 이것이 배제된 독단적인 행정이고 시대와는 도저히 병행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도 지난 전 시장 때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 입지선정위원회 활동과 현 시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활동은 전혀 개성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을 때 또 순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하루에 순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배출량이 약 9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태워야 될 쓰레기는 약 30톤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이 30톤인데 왜 260톤 분량의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다들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질 자체가 한 3m 정도만 파고 들어가면 뻘땅이라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는 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공사비를 굳이 그 땅에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이 시장 때 했던 주암의 순환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 정책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가 없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쓰레기 정책 평가에 기초해서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어찌되었건 탄소 중립 시대에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일 텐데 저렇게 독단을 부려서 해나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진보당 이성수는 국가정원 옆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대로 해야 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모든 답이 있다, 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수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이 두 개의 단독 선거구가 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마지막 국회 의결하기 전날 그 새벽에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현행처럼 해룡명만 방향으로 떼어지는 역대 최악의 계리만드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거대 기득권 양당에 대해서 매우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과 국힘은 마치 순천을 단독 두 개의 분구로 할 것처럼 그렇게 순천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순천을 단독 분구할 생각은 아예 추호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순천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쇼를 벌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득권 거대 양당은 순천 시민의 자존심을 두 번 짓밟은 이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만행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성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순천 시민의 자존심과 주권을 바로 세우고 전남 제1의 도시답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두 개의 단독 분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방금 후보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후보로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순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현안을 공약으로 해두신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 5시부터 첫 기차를 타고 가시는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횟수로는 거의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첫 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한 절반 정도는 서울 큰 병원으로 암 치료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새벽처럼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도 힘든 몸을 이끌고 또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암 치료의 대세로 등장하고 있는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하는 중입자 가속기를 우리 순천에 도입해야 되겠다. 우리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국적 남부권의 중요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을 의료 중심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서울 세브란스 병원, 세종, 부산 이렇게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또 유치되어 가는 과정인데, 가장 적절하게 순천이 전국적으로 볼 때 중입자 가속기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정말 힘든 몸을 이끄시고 갈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순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하루에서부터 보름에 이르기까지 치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순천에 머무르면서 치료도 하고 힐링도 하고 완벽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주를 하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성수란 이름을 걸고 이 일만은 꼭 이루고 싶다는 일이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3년에 걸쳐서 판결을 통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규직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고 사측에 의해서 이리저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제도는 들어서서는 안 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핏땀을 강요하고 있고 많은 서러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자 출신답게 우리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동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민수당법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민수당이 우리 전남에서 월 5만 원, 연 60만 원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우리 농민들과 주민 발의로 만들어낸 원래 안은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모든 농민에게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농민수당 2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민수당법을 해년마다 최저임금법처럼 해년마다 올리게 해서 2030년이 되면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는 우리 농민들을 보면서 이제 국가와 국민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지지와 연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저는 농민수당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이고, 또 청년들이 있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널리 퍼져나가는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농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조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가 부자한테 70조 원의 감세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7조 원을 왜 못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 농민수당법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 허리 펴시고 웃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 우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농촌을 꼭 실현해 가겠습니다. 정보당 후보로서 선거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가장 보람됐던 일이 있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성수가 현수막을 많이 걸었습니다. 현수막 정치를 했는데 그 현수막 정치를 보면서 시민들께서 내 마음속같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한편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돈이 어디서 난다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수는 사람 부자입니다. 부자 중에서도 최고 부자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특단비를 함께 내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거는 것도 당원들 손으로 직접 다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원들이 새벽부터 똑같이 이성수가 되어서 새벽부터 쓰레기 줍기도 하고 출퇴근 인사도 하고 정말로 시민들을 정성을 기울여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성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초한 그런 헌신적인 활동입니다. 저는 이런 당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당원들, 지지자들과 함께 평생을 이런 신념과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의 이런 진심을 제대로 잘 이제 폄하하는, 특히 이제 언론 같은 데서, 특히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 언론들에서 우리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시각으로 폄하하는 이런 것이 될 때 약간은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너무나 우리의 진심을 잘 알아주시고 저희가 하는 행동보다도 10배, 100배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있고, 이런 신념의 기초에서,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누구시고 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치인에서 두 분을 꼽고 싶습니다. 한 분은 우리 김구 선생입니다. 사실은 김구 선생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념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이익 앞에서 민족의 이익을 최앞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복무시켰던 참다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앞장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나가는 이런 정치인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개인적 의견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 또 거기에 실제로 복무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이런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대 인물에서는 어찌됐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른 면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독재에 맞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호남민들께서 왜 묻지마 무조건 김대중을 지지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본인이 주장했던 군사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호남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응원해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정말 평화와 번영이 또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이고, 또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국민에게, 나라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과 활동이 지금 시기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깨닫고 본받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탄핵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권이 모두 단결했습니다. 이 야권의 인물들 중에서 과연 누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제대로 끝낼 수 있는 인물인지 저는 단연코 이성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수가 진보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와 함께 어깨 걸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어디 가시던 간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순천의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이성수가 되겠습니다. 이성수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보였다가 깜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을 순천 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순천 시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그런 진짜배기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정치가 우리 삶에 가장 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가장 최선인 이성수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이성수가 자랑스러운 순천 시민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는 자랑스럽고 멋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